11월에 찬바람이 불던 날, 이선영은 조카 은주의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화려했죠. 30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앞둔 선영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조카와의 만남도 그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었을 때 선영은 숨을 삼켰어요. 한때 밝고 당찬 아이였던 조카의 얼굴에는 지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메이크업으로 가리려 했지만 교사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3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나며 길러진 관찰력이 선영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은주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게 꾸민 느낌이었어요. 선영은 조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활짝 웃으며 반겼을 은주인데 지금은 그저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차갑게 울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 이탈리아제 가구들, 그리고 수억은 좋기 넘어 보이는 그림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선영은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마치 전시장처럼 꾸며진 이 공간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회사에 갔어요. 요즘 바빠서 늦게 들어와요. 은주가 설명했지만 선영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읽었죠. 교실에서 부모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수없이 봐왔던 선영이었으니까요. 2층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 민서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죠. 할머니를 처음 보는 아이는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민서야 할머니가 아니고 이모 할머니란다. 선영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을 때 민서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묘한 불안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죠. 특히 눈은 더욱 그래요. 30년간 중학생들의 사춘기를 지켜본 선영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 방은 2층 끝이에요. 짐 옮겨드릴게요. 은주가 캐리어를 들려 했지만 선영이 먼저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 순간 은주의 긴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보라색 멍 자국이 선명했죠. 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내받은 방은 깨끗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잘 가꿔져 있었지만 놀이기구 하나 없는 그곳은 마치 관상용 무대 같았죠. 선영은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느끼던 공허함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은주의 다급한 목소리. 여보 왔어요. 오늘 이모가 오셨어요. 아, 그래. 인사드려야겠네. 박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선영은 그 안에 숨겨진 귀찮음을 감지했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 억지로 시간을 낸 아버지들이 딱 그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거실로 내려간 선영은 준호와 마주했어요. 40대 초반의 준호는 깔끔한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죠.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선영을 보는 눈빛에는 은근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호입니다. 은주 이모입니다. 은주가 많이 힘들게 하죠? 아닙니다.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인사말이 오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했어요. 준호는 곧 피곤하다며 2층으로 올라갔고 은주는 미안한 듯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가 원래 좀 무뚝뚝해요.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 바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선영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교사 생활을 하며 만난 수많은 문제 가정들. 그 시작은 늘 이런 작은 균열이었죠. 그리고 선영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집 안에서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디선가 들리는 민서의 잠꼬대 소리. 아이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힘들어하고 있었죠. 선영은 조용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민서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아빠 안 돼. 할머니 사진은 거실에만. 중얼거리는 아이의 말에 선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할머니 사진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왜 거실에만 있어야 한다는 걸까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민서의 이마를 쓸어주며 아이를 진정시켰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온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조사 생활의 마지막, 은퇴를 앞둔 이 시점에 조카네 집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준비한 마지막 시험일까요? 선영은 눈을 감았지만 민서의 불안한 잠꼬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영은 처음으로 온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죠. 준호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민서는 숟가락으로 밥알을 하나씩 세며 놀고 있었어요. 민서야, 밥 좀 제대로 먹어라.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서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교실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부모의 권위적인 태도에 눌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 말이죠. 아이가 밥 먹기 싫어하면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배고프면 알아서 먹을 거예요.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싸늘해졌습니다. 이모님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교육은 엄격해야 합니다. 전 3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억압이 아닌 사랑으로 자라야 하죠.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흘렀어요. 은주는 불안한 듯 준호와 선영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때 민서가 갑자기 물을 쏟았어요. 은주가 황급히 일어나 휴지를 가져왔지만 준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또 실수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죄송해요, 아빠. 민서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선영은 그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가르쳤던 한 학생을 떠올렸습니다. 늘 위축되어 있던 그 아이는 결국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죠. 선영은 민서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민서야,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란다. 준호가 선영을 노려봤지만 선영은 담담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30년간 반항적인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해온 선영에게 준호의 위압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선영은 준호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은주에게 반찬을 달라고 할 때의 명령조, 민서를 볼 때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가끔씩 핸드폰에 오는 메시지를 확인하며 짓는 긴장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선영의 머릿속에 입력되었죠.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준호 씨? 선영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최근에 큰 계약을 하나 성사시켰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동산 개발이요. 주로 재개발 지역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준호의 대답은 짧고 방어적이었어요.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에서도 많은 것을 읽어냈죠. 준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고 선영은 민서와 거실에 남았어요. 민서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민서야, 뭘 그리니? 우리 집이요. 아이의 그림을 본 선영은 놀랐어요. 집은 크고 화려했지만 가족들의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아빠는 검은색으로만 칠해져 있었고 엄마는 아주 작게 구석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민서 자신은 집 밖에 서 있었죠. 민서는 왜 집 밖에 있니? 집 안이 무서워요. 아이의 솔직한 대답에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기 전에 은주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민서야, 이제 잘 시간이야. 이모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올라가자. 민서는 선영에게 인사를 하고 엄마 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선영은 아이가 남기고 간 그림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교사로서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 집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요. 밤이 되자 선영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호의 부모님 사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민서가 잠꼬대로 말했던 할머니 사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선영은 액자 하나하나를 살펴봤지만 노인의 사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처리했다니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서류는 모두 없앴고. 네, 금고에 있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전화가 끝나고 서재 문이 열렸어요. 선영은 재빨리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죠. 준호가 거실을 지나가며 선영을 흘끗 봤지만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영은 TV 소리를 낮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가 말한 처리, 서류, 금고.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리고 민서의 불안한 모습, 은주의 멍든 손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주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흰 블라우스를 입은 은주의 팔에는 어제보다 더 선명한 멍이 보였어요. 은주야, 팔이 왜 그래? 선영의 물음에 은주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이거요? 어제 계단에서 미끄러져서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선영은 학교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늘 하던 변명을 떠올렸어요. 넘어졌다, 부딪혔다, 실수했다.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준호가 출근하고 난 뒤 집 안은 한결 편안해졌어요. 민서도 아빠가 없으니 더 활발해졌죠. 아이는 선영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보여주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비밀 상자예요. 민서가 가져온 것은 작은 플라스틱 상자였어요. 아이는 상자에 붙은 색깔 스티커를 가리키며 설명했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대로 누르면 열려요.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선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색깔 순서라니 우연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죠. 아빠가 이런 놀이를 자주 가르쳐 주니? 아니요, 한 번만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민서의 대답에 선영은 확신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준호가 실수로 노출한 무언가의 단서였죠. 30년간 아이들의 순수한 말 속에서 진실을 찾아온 선영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주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선영은 민서와 함께 집에 남았죠. 아이는 거실에서 혼자 놀다가 갑자기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할머니, 우리 집에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 아빠가 밤마다 할머니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낮에는 숨겨요. 선영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누구니? 아빠의 엄마. 몰라요. 근데 아빠가 그 사진 보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아이의 말에 선영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숨기고 있는 비밀, 그것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이 되어 준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죠. 준호는 저녁도 먹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은주에게 물었어요. 준호 씨가 요즘 힘든 일이 있나 봐. 잘 모르겠어요. 회사 일은 저한테 말 안 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카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이모한테 말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다 제 팔자인걸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자는 척하며 집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2시쯤 서재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죠.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선영은 살며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준호가 벽에 걸린 그림을 내리고 있었죠. 그림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금고 앞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민서가 말한 그 색깔 순서였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준호는 금고를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죠. 그리고 그 밑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이 든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준호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한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다시 사진을 금고에 넣고 그림을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죠. 침대에 누운 선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숨기고 있는 비밀, 그의 어머니와 관련된 무언가, 그리고 금고 속의 서류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 씨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요. 병원에 계셨나? 아니요, 집에 계셨는데 사고였어요. 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죠.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준호의 어머니의 죽음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요. 그날 오후 민서가 또 색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크레파스로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중얼거렸죠.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이게 우리 집 비밀 열쇠예요. 선영은 아이의 순수한 놀이 속에서 진실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열쇠로 무엇을 열어야 할지 찾아야 할 때였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선영은 민서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친정 이모를 만나러 나갔고, 준호는 늘 그렇듯 회사에 있었죠. 민서는 색종이로 카드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모 할머니, 우리 비밀 게임 할래요? 민서가 만든 카드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4장이었습니다. 아이는 카드를 순서대로 늘어놓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비밀 문이 열린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아빠만 아는 비밀. 선영은 자연스럽게 물었죠. 민서야, 이 노래는 누가 가르쳐 준 거니? 아빠가 혼자 부르는 거 들었어요. 아빠는 이 순서를 매일 외워요.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온 선영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준호가 금고 비밀번호를 외우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민서는 그것을 무의식 중에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서야, 아빠가 이 색깔로 뭘 하는지 본 적 있니? 네, 아빠 방 그림 뒤에 있는 상자예요. 거기에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선영은 아이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아이들의 순수한 관찰력이 어른들이 놓치는 진실을 포착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특히 민서처럼 똑똑한 아이들은 더욱 그랬죠. 그때 민서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아빠가 그 상자에서 종이를 찢어서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다시 꺼내서 태웠어요. 언제 그랬니? 지난주에요. 이모 할머니 오시기 전날이었어요. 선영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준호가 자신이 오기 전에 무언가를 없애려 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었죠. 혹시 자신을 경계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저녁이 되어 은주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친정 이모를 만났다고 했지만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선영은 은주를 불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은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선영은 조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이모, 저 너무 힘들어요. 준호 씨가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는데?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악몽을 꾸고 혼잣말로 용서를 빌어요. 선영은 은주의 말을 들으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의 죽음, 그 후의 변화, 금고 속 비밀, 그리고 파쇄하려던 서류들.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은주야, 시어머니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신 거니? 은주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지셨대요. 준호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는 받았어? 단순 사고로 결론 났어요. 하지만 은주가 말을 멈췄습니다. 선영은 기다렸죠. 교사 생활을 하며 배운 것 중 하나는 침묵의 힘이었어요. 때로는 묻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많은 진실을 끌어낸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준호와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선영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저 정황과 의심뿐이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준호가 잠든 후 서재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간 서재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선영은 핸드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췄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교사 시절 학생들이 찢어버린 시험지나 편지를 맞춰본 경험이 있었죠. 그때의 인내심과 꼼꼼함이 지금 필요했습니다. 조각들을 맞춰보니 계약서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는데 판매자 이름란에 준호의 어머니 이름이 있었죠. 그리고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삼켰어요. 이것은 명백히 이상했죠.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다음 날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서명도 의심스러웠어요. 떨리는 듯한 필체였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종이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에는 민서가 서 있었죠. 이모 할머니 뭐 하세요? 응,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었네. 민서는 선영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안내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아이와 은주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다음 날 선영은 민서와 다시 색깔 놀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민서야, 아빠가 색깔 순서를 어떻게 외웠는지 기억나니? 손가락으로 세면서 외웠어요. 이렇게요. 민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색깔을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아빠가 숫자로도 바꿨어요. 파랑은 3, 빨강은 7, 노랑은 2, 초록은 8이래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3728. 이것이 금고의 비밀번호였을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이 또다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것이죠. 일주일째 되는 날 오전, 준호가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틀간 지방에 다녀온다는 거였죠. 은주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준호는 아무 설명 없이 떠났어요. 준호가 떠난 후 선영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은주가 민서를 데리고 병원에 간 사이 선영은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서재는 낮에 봐도 음산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과 부동산 관련 책들이 빼곡했어요. 선영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서류들이었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죠. 날짜를 보니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이었어요. 선영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중증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서에는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2개의 상반된 진단서. 이것은 명백한 문서 조작이었습니다. 선영은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30년 조사 생활 동안 증거를 수집하는 법을 배웠죠. 학교 폭력이나 왕따 사건을 해결할 때 증거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선영의 눈에 파쇄기 옆에 놓인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 조각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유서였죠. 준호의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의구심을 품었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유서를 쓸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필체가 앞서 본 계약서의 서명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선영은 책장 뒤편을 살펴봤어요. 그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죠. 준호 가족의 사진들이었는데 어머니의 사진이 특히 많았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품위 있고 지적인 모습이었죠. 그런 분이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져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어요. 준호의 어머니 쓴 것 같았죠.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양심과 정직이야. 선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 했겠죠. 하지만 결국 오후가 되어 은주와 민서가 돌아왔을 때 선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에 있었어요. 민서는 병원에서 받은 스티커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죠. 이모 할머니, 저 주사 안 울고 맞았어요. 정말 용감했구나, 민서야. 선영은 아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은주는 선영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이모, 사실 준호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들이래요. 사채업자들이니? 그런 것 같아요. 준호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거든요. 시어머니 재산으로 갚으려 했는데 은주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선영은 이미 알고 있었죠. 준호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렸고 그것을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준호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새벽녘 민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아이의 방으로 갔죠. 민서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아빠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계단에서. 잠꼬대였지만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가 그날 밤 무언가를 봤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죄책감이 아이에게까지 전달된 걸까요? 선영은 민서를 토닥여 재웠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내일 준호가 돌아오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거실을 살펴봤습니다. 민서가 말했던 할머니 사진이 거실에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대형 풍경화 뒤에 미세한 틈이 있었어요. 마치 자주 열었다, 닫은 흔적 같았죠. 선영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림 뒤에는 벽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 금고가 있었어요. 서재의 금고와는 다른 더 큰 금고였죠. 선영은 민서가 알려준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3728. 손가락이 떨렸지만 선영은 차분하게 번호를 눌렀어요. 3, 7, 2, 8.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선영의 예상이 맞았던 거죠.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와 함께 보석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액자에 든 사진이 있었죠. 준호의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있었어요. 아들아, 엄마를 용서해 주렴. 내 욕심을 막지 못한 엄마를 용서해 주렴. 선영은 서류들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준호의 어머니가 직접 쓴 일기장도 있었어요. 마지막 일기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인 것이었죠. 준호가 나를 계단으로 유인하려 한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아들이 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 일기가 언젠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선영은 충격에 몸을 떨었어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려 했지만 결국 준호의 손에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선영은 재빨리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찍고 금고를 닫았죠. 그림을 제자리에 걸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일찍 왔네요. 일이 일찍 끝나서요. 준호의 눈빛이 거실을 훑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았어요. 선영은 태연하게 TV를 보는 척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준호가 2층으로 올라간 후 은주가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이모 준호가 이상해요. 아까 전화로 누군가와 크게 싸웠대요. 무슨 일인데?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준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막아야 했죠.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준호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죠.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호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선영은 은주와 민서를 2층으로 올려보낸 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선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준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이모님? 준호 씨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모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제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그 순간 선영은 준호의 눈에서 깊은 절망을 봤습니다. 범죄자의 눈이 아니라 죄책감에 짓눌린 한 인간의 눈이었죠. 선영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준호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님은 모르세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밤 선영은 은주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은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이모 무슨 일이에요? 선영은 그동안 찍어둔 사진과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은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은주야, 시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준호 씨가. 그만하세요. 은주가 소리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저도 알아요. 어느 정도는 눈치챘어요. 하지만 은주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조카를 안아줬어요. 은주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민서를 위해서라도. 민서를 위해서 제가 침묵하는 거예요. 아빠가 살인자라는 걸 아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은주의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조사 생활 동안 많은 가정 문제를 봤지만 이런 딜레마는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은주야, 준호 씨도 괴로워하고 있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럼 됐어요. 그 죄책감이 그 사람의 벌이에요.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이모,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요. 선영은 은주가 나간 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의를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을 지켜야 할까요? 교사로서 늘 옳고 그름을 가르쳤던 선영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은주는 선영을 피했고 민서만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죠. 이모 할머니, 오늘은 무슨 놀이 할까요? 민서의 맑은 눈을 보며 선영은 결심했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요.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은 언젠가 무너질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준호가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은주가 받았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끄는 은주는 선영을 봤습니다. 준호 씨가 오늘 밤 늦는데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지만 선영은 알았어요. 준호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마 빚 독촉이 심해져서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녁을 먹은 후 은주가 민서를 재우러 올라갔을 때 선영은 준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권과 항공권이 놓여 있었어요. 내일 새벽 비행기였죠. 목적지는 동남아의 한 국가였습니다. 선영은 깨달았어요. 준호가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요. 그것도 은주와 민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선영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는데 술에 취해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온 준호는 선영을 보고 멈췄죠. 이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준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죠. 이모님도 아시는군요. 제가 어머니를. 준호 씨, 자수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자수요? 제가 자수하면 은주와 민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살인자의 가족으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해요. 그래도 거짓 위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이모님은 모르세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은주와 민서를 부탁드려요. 그는 2층으로 올라갔고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비겁한 도망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딘가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새벽 4시 선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한숨도 자지 못했죠. 준호가 곧 집을 나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준호가 조용히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준호 씨, 준호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죠. 이모님,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민서는 어떻게 하고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잡히면 모두가 불행해져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도망가면 그때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선영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운 게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짓말을 다 알아요. 민서도 알 거예요. 아빠가 나쁜 일을 했다는 것도,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것도요. 준호가 흔들렸어요. 가방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민서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빠는 살인자의 비겁자였다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준호가 울먹였어요. 선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말하고 벌을 받으세요. 그게 민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에요. 그때 2층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어디 가는 거야? 은주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준호의 가방을 본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혼자 도망가려고? 은주야,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서는? 우리는? 은주가 준호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무너져 울기 시작했죠. 준호도 가방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주야, 준호 씨가 자수하도록 도와줘. 그게 너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은주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얼굴을 묻고 흐느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선영은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도 이제는 각오가 선 듯했어요. 민서는 아직 자고 있었죠. 아이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 준호는 선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어머니의 재산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하셨죠. 제가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았다고 하시면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날도 말다툼을 했어요. 어머니가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순간적으로 밀어버렸어요. 정말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죠. 선영이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용서한다고 하시는데 전 그게 더 무서웠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준호는 담담하게 나갔어요. 은주는 멀리서 지켜보며 울었죠. 선영은 은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은주야,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민서가 일어났을 때 아빠는 이미 없었어요. 은주는 아이에게 아빠가 잠시 멀리 간다고 설명했죠.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조카네 집에서 한 달을 더 머물렀어요. 은주와 민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에 있어 주고 싶었죠. 재판이 시작되었고 준호는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자수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형량은 다소 감경되었어요. 은주는 매주 면회를 갔고 민서도 가끔 아빠를 만났죠. 선영이 떠나는 날 민서가 그림 하나를 선물했어요. 이모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그림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민서, 그리고 이모 할머니 모두가 웃고 있었죠. 아빠는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고마워, 민서야. 이모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선영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은주가 선영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은주야,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거야. 민서를 위해서라도. 선영은 조카네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햇살이 집을 비추고 있었죠. 더 이상 음산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의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수업을 한 것 같다고요. 정의와 사랑, 진실과 용서에 대한 수업 말이죠. 며칠 후 선영은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정말
은퇴할 때가 왔죠.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지막까지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다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 선생님, 은퇴 후에 뭐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배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죠. 저 아이들 중에도 분명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비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요.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겠다고요. 그것이 조사 이선영의 마지막 수업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선영은 은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이모 잘 지내시죠? 민서는 많이 컸어요. 이제는 아빠의 일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아빠가 나쁜 일을 했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다는 것도요. 준호도 많이 변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새롭게 시작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모가 말씀하신 대로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거실 벽에는 민서가 그려준 그림이 걸려 있었죠. 네, 사람이 손잡고 웃는 그림. 그것이 바로 선영이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진실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있는 세상 말이죠.